네, 안녕하세요.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풍산입니다. 제가 풍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정말 좋은 주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풍산은 알다시피 구리와 또는 포탄, 방산주죠. 두 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풍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주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오랫동안 물렸던 종목 익절하고 탈출하는 방법, 요것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주식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당연히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해서 바로 수익을 내면 좋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서 우리가 물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익절할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실적이 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 물린 종목을 익절하는 방법, 요거는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교육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풍산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네, 아까 방산하고 구리라고 했죠. 신동복은 이게 구리입니다. 거의 뭡니까? 7대 3. 네, 7대 3입니다. 딱, 풍산은, 네,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죠. 네, 좋은 주식의 조건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분석하기가 좋아요. 네, 구리가 7, 그 다음에 방산이 3, 포탄, 폭약. 네, 7대 3.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구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리의 시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변동이 있겠죠. 네. 풍산은 이제 월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주로 25,000원 선이 거의 뭐 바닥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딱 봐도 월봉. 이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25,000원에서 반등. 그리고 한 45,000원에서 저하. 그리고 가끔 이 박스권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이때는 21년도 초면 뭡니까? 코로나죠. 이때는 뭐 풍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그리고 다시 위로. 그래서 25,000원하고 35,000원 사이가 일반적인 박스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 금융위기였죠.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리 가격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구리 가격이 또 뛰죠. 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구리의 시세에 따라서 변동한다. 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적으로 보면요. 구리와 풍산의 이게 주봉입니다. 아예 구리하고 풍산을 비교해 보면 이때 코로나 때 저점 찍어주고요. 이때는 모든 경제가 다 종말 상태였죠. 공포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때 구리 가격도 이때 빠졌습니다. 경제고 뭐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러고 나서 극복하면서 구리 시세도 올라왔고, 풍산의 주가도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5월,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쭉 하락을 했죠. 구리 시세는 좀 더 유지됐고, 그리고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때 다시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풍산도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주식 자체가 원래 힘이 없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풍산. 근데 풍산은 그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요 구리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죠. 구리가 반등하면서 다시 반등. 그래서 하락, 다시 반등. 하락, 다시 반등. 똑같습니다. 단지 지난주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구리 시세는 반등하다가 약간 음봉이었는데 풍산은 오히려 더 올라갔죠.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풍산의 매출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구리하고 방산 7대 3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우리가 태조 이방원 하면서 방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물론 방산도 이제 올라갔다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K방산의 숨은 수혜주 풍산. 사실 풍산이 그렇게 많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디펜스 K9, 그다음에 현대로템 K2. 사실 방산주 하면은 한화하고 현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여기가 주로 메인이다 보니까 이쪽에 변동성이 컸는데 풍산은 그닥 반영이 안 됐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은 수혜죠. 뒤에서 웃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풍산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포탄이 고갈됐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을 6만 발 쏘고 우크라이나는 6천 발. 그러니까 이게 나만 하진 않죠. 그래서 러시아는 포탄이 고갈되니까 북한에서도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산은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풍산은 제가 매출 구조로 보면 이제 포탄이 한 30%인데 총알이나 포탄, 로켓 등 한국의 모든 탄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풍산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구리하고 포탄이 7대 3이었는데 방산 7대 3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풍산에서도 방산 분야를 향후 먹거리로 박점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에 방산 부분에 1686억을 투자해서 매출을 1조 6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 이 얘기는 지금 구리하고 방산 7대 3인데 6대 4 내지는 5대 5까지 방산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7대 3에서 바로 5대 5까지는 안 되겠지만 6대 4 정도까지. 그러면은 방산이 향후 성장 스토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유럽의 포탄이 고갈돼서 러시아는 막 북한에서까지 막 들어오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풍산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방산업계 50위권에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탄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일단은 방산 부분을 성장 섹터로 하고 있는 것이 풍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매년 매출과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매출이 좋았고, 왜냐 작년에 구리 시세가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줄었죠. 올해 이제 풍산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도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작년에 이제 구리 가격이 워낙 좋았으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초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내려가니까 역시 3분기에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주가가 빠진 이유도 있어요. 근데 다시 4분기는 좀 늘어났죠. 4분기 증가합니다.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포탄,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다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PR도 지금 뭐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부담이 없어요. 3배, 4배, 5배.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구리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을 때고, 그러니까 원재재 가격도 다 올라가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좀 약간 특별한 예였다.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PR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PBR은 뭐 떠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 23,000원, 아까 제가 박스권 25,000원 말씀드렸죠. 25,000원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서 23,000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25,000원이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구리라는 게 우리 산업사회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연동이 되고, 그리고 25,000원에서 그리고 35,000원, 이게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니까 25,000원선은 바닥이라고 거의 봐야겠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35,000원까지 못 갔는데 여기서 고점 한번 찍어줬어요.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어려웠습니다만 다시 올라가졌어요. 물론 구리 가격도 이때 상승했고, 그리고 이때 하락한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이 섹터를, 그러니까 방산을 좀 더 풍산이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주주들 반발하겠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취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좀 아찔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이게 매매가 좀 가능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뭐 위기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25,000원 선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타기를 하고 다시 35,000원 근처에서 오면 일부를, 처음에는 손절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위에서 물렸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도 익절하고 다시 내렸을 때 25,000원에서 다시 정리한 만큼 다시 물타기를 하면 평단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몰린 종목을 익절하고 탈출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종목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수는 많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일단은 어때요?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될 종목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변동성 뭐 이슈가 있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비중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비중, 분할,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는 분할로, 처음부터 비중을 너무 몰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몰빵을 해서 예상대로 이게 올라가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굉장히 낭패죠. 그리고 항상 예상과 달리,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상에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요. 그때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비중을 절대 늘리지 말고 일단은 관망해야 됩니다. 물론 빠른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름의 원칙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겠죠. 절대 비중을 막 늘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비중을 막 늘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것까지는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넘어서까지 너무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는 좀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분할은 내가 목표한 바가 딱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물타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이 다 잠길 수가 있어요. 그럼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죠. 풍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위에서 물렸다고 하면, 아까 뭐 5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렸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타기는 절대 막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예상보다 다를 때는 비중을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손절이 안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손절이 안 되고 물렸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어때요? 바닥 탈출 신호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망치형, 뭐 새별형, 뭐 캔들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바닥 탈출하는 신호.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닥은 있다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고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드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만약에 위에서 물렸다, 이렇게 좋은 종목도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위에서 바닥 탈출하는 신호.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25,000원 선이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캔들 모양을 보든지, 아니면 또 이평선이 5일선에서 21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이평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락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이평선 보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수급이 그 누가 팔았으니까 계속 주가 내린 거겠죠. 뭐 기관이 팔았든 외인이 팔았든. 근데 다시 기관과 외인이 다시 사기 시작한다. 수급 등.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닥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닥 탈출이 확실할 때만 물타기를 한다. 근데 이미 내가 다른 종목도 물린 게 많아서 물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현금 비중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바닥 탈출하고 바닥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언젠가 반등하겠죠. 그렇죠? 언젠가 반등하는데 반등하면 또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단기 고점. 이것도 반대로겠죠. 여기 바닥 탈출한 거 반대겠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캔들이 뭐 석별형이 나왔다든지, 그죠?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 쭉 달리고 이렇게 좀 빠진다든지, 이런 신호가 나온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동안은 뭐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 샀는데 오히려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럼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고점에서, 그렇죠? 계산 뭐 굉장히 좀 기술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리.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일부 정리.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일부 정리하고, 그게 뭐 30% 또는 40%, 50%. 일단은 많이 정리할수록 좀 더 나중에 수익권으로 가기는 좀 낫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이게 손절이 될 수가 아무리 올라와도 그렇죠? 손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0%에서 40% 또는 50%까지 30%에서 50% 사이에서 일부 정리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단기 저점이 있겠죠. 또 그렇죠? 저점이 있고 다시 또 거기서 또 탈출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위에서 정리한 만큼 다시 물타기 하면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춰놓고, 그러니까 수량은 비슷하겠죠. 위에서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물타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평단을 낮췄고, 그러면은 위에서 손질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요게 제가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 물린 종목을 익절하고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글로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하다가 오늘 또 정리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 탈출하는 거하고 이제 단기 고점 잡는 거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교육 영상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안 물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일부 정리해서 밑에서 또 다시 잡아서 그래서 올라갈 때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뭐 통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옛날에 물렸던 종목이 최근에 뭐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많아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상패된 종목이면 그렇죠?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진짜 중요한 거, 처음부터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예상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막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물타기는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탈출하는 신호 나갔을 때,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을 때, 그때 물타기 한다. 근데 만약에 물타기 할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반등 후에 단기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고 내렸을 때 다시 잡는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한 번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웨스트학계 반지학 대표의 실시간 무료 리딩방 참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QR코드 찍으시고요. 네, 그 참여 코드를 알려드렸더니 이제 좀 광고하시는 분들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댓글로 제가 참여 코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저 웨스탁 대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